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부경입니다. 이 방송은 먼저 올린 가편에 이어서 트럼프는 시진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세계 패권은 어찌 될 것인가 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 꼭대기에 보키씨가 그린 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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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 개의 줄을 합쳐서 간이산괴가 되고, 위에 세 개의 줄을 합쳐서 태위택이 됩니다. 그래서 택하고 산하고 합친 택산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 문왕이 말씀하기를 이 괴상을 다음과 같이 풀었다고 했습니다. 함은 형하고 이정하니 취녀하는 것이 길하다. 그리고 공자는 그것을 그 문왕의 주석을 판단해서 말하기를, 함은 감야오, 감응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것이 위에 있고 강한 것이 밑에 있는 두 개의 기가 모두 감응을 해서 서로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상이요. 그리고 아래에서 그치고 위에서는 기뻐하니 지열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남이 소녀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형, 이정, 취녀, 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지가 감응하는 해서 만물이 화생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 성인은 그걸 본받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천하를 화평하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마음으로서는 바로 그렇게 모든 천지와 만물이 감응되는 것을 잘 보아가지고, 잘 관찰해가지고 천지 만물의 그 뜻을, 그 속 깊은 진실을 가히 잘 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걸 놓고 다시 공자님은 스스로 이 괴상을 곧바로 보고 문왕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이 본 견해를 밝혔습니다. 산 위에 연못이 있으니 바로 그런 것이 감할 감자 함이라, 이렇게 풀었고, 군자로서 이런 괴를 얻으면 능히 다음과 같이 알 것이다 하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것은 빌허자를 쓰고 수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풀었던 것과 같이 이 허는 소남과 소녀의 순박한 마음, 그 본성을 뜻합니다. 그렇게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이고, 수신제가 지구 편찬을 할 때 모든 마음의 근본을 소남 소녀의 순박성으로서 삼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순박성을 이용해서 순박성으로 천지의 진리를 하나부터 끝까지 살피고 보아서 그 마음을 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나편에서 6개의 효가, 주나라 문왕의 아드님인 주공이 효 하나하나마다 그 설명을 했고, 그것을 효사라고 하였죠. 효사를 썼고, 다시 이어서 끝에 가서는 이렇게 공자 말씀에 상활이라 해가지고 한 부분이 바로 이 주공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었습니다. 그러면 첫 효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효의 주공의 말씀은 초6이라고 했죠.
초는 첫효라는 것이고 육은 음효라는 뜻입니다. 초육은 함자죠. 함기무라고 했습니다. 함기무는 이게 발가락 무자인데 가장 아래 발가락부터 감흥해 올라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아래 위치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 제일 몸 아래에 있는 발가락부터 감흥해서 올라간다.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공자가 말하기를 뜻이 바깥에 있다. 바깥이라는 것은 위쪽이 바깥이고 이 아래쪽이 안쪽이죠. 왜냐하면 이게 내꾀고 이게 외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바깥에 있다 하는 말은 위로 뜻이 올라간다 하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한 것이 여기 부경역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경역이라는 것은 제가 새로 쓰는 역경이 되겠습니다. 그 역경에서 이렇게 풀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문서에 관제구설이 붙어 있죠. 이게 관제구설 육신 중에 하나인 관제구설 주작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에 관제구설 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서의 관제구설이 동남풍을 타고, 동남풍이라고 쓴 것은 바로 요 진, 이 진 방향이 동남 방향이죠. 그래서 동남풍을 타고 진동,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진자가 떨칠 진자, 그러니까 지진할 때 진자하고 같은 우리말 발음이죠. 우리말 발음에 진이라고 하면 그 모든 진자가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동할 진자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제구설이 동남풍을 타고 진동한다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동남풍은 트럼프가 있는 미국의 대륙에서 볼 때 시진핑이 있는 차이나는 말하자면 약간 서쪽이면서 북쪽으로 치켜 올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 대세를 볼 때 세계 전도를 놓고 이 지구본을 놓고 볼 때 동남풍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좋은 따뜻한 순풍을 그 차이나 메인랜드에 이끌고 올라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바로 그 동남풍을 타고 진동하는 그 기운이 마치 움직이는 양이 처음에 트럼프가 대중 수입 대중 수입 품목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그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바로 일종의 무역 전쟁이라는 말로 회자되고 있는데, 바로 그 정책이 소남이 소녀를 충동시켜서 그래서 그 감흥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 진짜는 이 괴를 얻은 술자와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요 이효에 있는 발동과도 달리 가만히 있는데도 저 꼭대기에 있는 괴를 뽑은 달의 기운이, 연월일 세계 중에서 이 달의 기운이 가장 크죠. 달의 기운이 이렇게 진을 충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 진은 암으로 동한다 해서 암동입니다. 그래서 수월의 진을 암동하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힘을 또한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이 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한 학설에는 사졸들이 불휼하게 되고, 그러니까 휼이라는 것은 남을 긍휼하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다, 아끼다 이런 말인데, 사졸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상하가 서로 마음이 서로 떠납니다. 서로 뜻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사고무친이요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트럼프 2세 그 아들이 책에서 쓴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자기 아버지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게 참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볼 때 상하의 마음이 서로 떠나고 그리고 그 사졸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 행정부 백악관 행정부 중앙 수뇌부를 그 중앙 군주 체제라고 한다면 그 이하에 있는 것이 전부 사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행정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뭐 국무부라든지 심지어는 군, 경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그 사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하나의 학설입니다. 요 문효가 저 위에 술월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효는 관의 화관이죠. 이게 오자인데 불의 기운입니다. 불기운의 관효가 녹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두 번째 효에 대해서 주공은 말씀하기를 장단지, 종아리죠. 종아리를 감흥시키는데 겨우 종아리까지만 감흥시키면 흉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길하겠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감흥을 시켜가지고 장단지서부터 해서 올라가면은 몸 전체를 감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종아리에만 감흥을 하고 만다면 무슨 일이든 성사할 때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쉬는 게 낫다. 여기서 멈춤만 갖지 못하다 하는 뜻이죠. 종아리까지 감흥하면 흉하니 전신에 오르지 않는 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랬고 공자는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기를 그렇지만 순할 순자, 순탄할 순자, 순하면 해가 없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공자의 지적은 순수하게 올라가야 해롭지 않아서 그 순수하지 않고 잡된 생각이 들어가거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내놓은 정책과 그 뜻을 제대로 펼 때 서로 주고받을 때 믿고 앞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뜻을 뒤에 숨기고 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부경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시진핑의 대응이 어떤 대응이냐. 그러니까 요 관이 실력이 붙어 있죠. 실력이 붙어 있는 이 화관이 화는 아주 열이 위로 치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죠. 바로 요 관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 문효에서 트럼프가 무역 관세, 대중무역 관세를 정책으로 삼은 이래 그에 대한 장군이야 멍군식으로 트럼프의 대응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 대응이 어떤 대응이었냐 하면은 일단 하려면 전신에 감흥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만 하는 것이지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다 하는 식의 그 시진핑의 입장이었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관효가 손효로 바뀝니다. 그 관효가 손효로 바뀌는 것은
이 전체의 궤를 보면은 이 텍사남 궤가 전혀 다른 궤로 바뀝니다. 이게 음효가 양효로 바뀌면 이 아래 세 효가 합쳐져 가지고 풍궤가 됩니다. 손이풍궤가 되죠. 그래서 전체 궤의 이름이 바뀝니다. 텍사남에서 택풍대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택풍대과를 보면은 구이효의 택풍대과의 두 번째 효를 구이효라고 합니다. 이 음이 양으로 바뀌니까 6 대신 9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효니까 2효입니다. 그래서 구이효, 택풍대과의 구이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효사를 보면 주공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른 버드나무가 싹이 트면 또 고양이 생재, 그러니까 마른 버드나무가 싹이 트며 또는 노부가 득긴 여천이 무불리하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는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튼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나이든 남자가 젊은 부인을 얻어서 이롭지 못함이 없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자는 나이든 남자가 여자를 얻는 것은 과이상녀라,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할 처지는 살지 못할 처지가 될지 안 될지 하는 것을, 그게 약간 좀 지나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공자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부경력에서는 말씀하기를, 부경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버드나무가 싹이 트는 것은 싹이 터서 얼마나 버드나무를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을지는 그 새로 튼 싹이 버드나무에 둥지를 틀고 자라나 가지고 그 버드나무 뿌리를 그리고 줄기를 덩치로 해서 계속해서 또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지아비가 다시 젊은 부인을 얻어 가지고 사는 경우하고, 그에 반해서 나이든 부인이 젊은 남자를 새로 젊은 총각과 사는 것하고는 또 얘기가 틀리다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나이든 여자가 젊은 총각하고 살 때는 그 음양의 원칙에 의해서 더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살면은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제명을 다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풍대과께는 뭐냐면, 자식을 둘 수는 있죠. 나이든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살면은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다가 또 음양의 그런 원리가 길을 소진하기 때문에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타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은 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괴가 처음에 시진핑을 상대로 트럼프가 장군했습니다. 그러니까 멍군 받았죠. 그런데 멍군 받은 것을 오히려 또 트럼프 측에서 옆에 이 두 번째 효의 손효가, 이게 미국 측 등 뒤에 서 있는 우리 편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편 장수가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텄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남자가 젊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자식을 둘 수는 있죠. 그렇지만 또 오래 사는 거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 장군 멍군 하나의 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를 주고받다가 트럼프의 반격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결실이 있겠다는 것이죠. 자식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평생 살 만큼 제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없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 짧게는 트럼프가 시진핑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잘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는 회의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분명히 결실은 거두겠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로 넘어갑니다. 이 자리는 트럼프가 이 세 효에 앉아가지고 이 궤를 얻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상대해서 텍사남궤를 얻은 게 이 트럼프의 웅대한 그 심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궤를 얻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트럼프의 마음이 이렇게 넓고 하회와도 같고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다 호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죠. 그만큼 트럼프는 시진핑을 적장으로 생각지 않고 마치 젊은 소년, 청년 자신이 젊은 소녀 같은 시진핑을 쳐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외신에서 접할 수 있었던 시진핑과 프랑스 대통령의 그 축배 장면, 거기에 그 시진핑의 미소 진 얼굴이 생각나시죠? 그걸 트럼프는 귀엽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소녀의 웃음으로 아름답고 귀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트럼프의 그 커다란 가슴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공은 이 효를 함기고 하니 집기수라 왕하면 이날이라 이렇게 했죠. 풀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모두 따라오게 해야 하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아메리카하고 차이나가 대적해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 다툼을 그런 그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간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해야지만 끝까지 잘 갈 수 있는데 급하게 하면 궁해진다. 이런 해석입니다. 주공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주공이 말을 하고 난 것에 대해서 공자는 또 그 뜻이 뭔가 했더니 역불처여라. 물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죠. 뜻이 재수인하니까. 뜻이 재수인한다 하는 말은 그 뜻이 사람을 따르는 데 있다. 사람을 따르는 데 있죠.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공자가 트럼프를 읽었듯이 트럼프가 사람들을 다 끌고 다 따라와. 그러고 내가 앞장을 설 테니까 듣든 말든 내 말대로 따라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트럼프는 먼저 무역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관세를 매겼죠. 그 관세를 매겼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그리고 every single industry 곳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변화를 대응해 나가는지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서 하겠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집은 하야라.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저 앞에 중국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실제로 뒤에 따라오든 말든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강하게 밀치고 미국을 떠나서 중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실은 그 뒤에 있는 트럼프가 뒤돌아보고 있는 여기 첫 번째 효하고 두 번째 효.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한 수를 던졌고 그 응수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쳐다보면서 눈을 안 떼는 거죠.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 양 진영을 전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끌고 가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뜻이 역불처야 그랬죠. 그 결코 또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생각대로라면은 알아서 잘 해나가는 일을 따라가면 좋겠다고 여겨져 자신의 관세부가 정책과 미스터 시 주석의 대응을 모아가지고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는 이런 풀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절차를 잘 밟아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뉴스나 방송을 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부경력 산하에서는 그 트럼프의 마음속과 시진핑의 마음속을 이 만년 이래로 이 지구의 모든 문명과 문물과 문화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천부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역을 통해 지금 이 땅과 이 시점에 내려와 있는 훌륭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살려가지고 이 앞일을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을 보낼 곳은 보내고 또 그 격려를 보낼 곳은 보내면서 앞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효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번째 효는 손효입니다. 손효에 천을 귀인이 붙었네요. 손효가 아니라도 천을 귀인은 트럼프 측, 이 미국 쪽의 천을 귀인입니다. 그런데 이 손효는 이 트럼프 등 뒤에 서 있는 아장, 우리 편 장수입니다. 우리 편 장수에 관해서 주공이 하신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공은 정하면 기라니 회가 망하리라. 고들정자죠. 그런데 원형이 정할 때 정입니다. 그러니까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런 정신이죠. 겨울의 그런 기운으로 하는 것이 기라다. 봄, 여름, 가을처럼 싹 트고 잎을 띄우고 발산해서 열매를 맺는 기운이 아니고 조용히 거두어 들여서 모든 지금까지의 그런 한 일을 갖다가 완성해서 거두어 들여 가지고 저장하듯이 씨로 받아 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새롭게 봄에 그 씨를 다시 뿌려서 새 농사를 지을 때까지 그 곧고 바르게 그 지금까지 한 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정하는 것이 기라고, 그래야지 후회가 없을 것이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동왕래 붕종 이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동동은 분주하다는 것이죠. 분주하게 왕래하면 소남소녀가 혹시라도 바람이 나서 잡되어질 수 있고 그 하나가 잡되어지면 모두 잡되어 버리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동왕래 붕종이사라고 했죠. 요 왕래는
그 소남과 소녀가 서로 왕래하는 거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서로 주고받는 말 한마디, 그리고 모든 교신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매체나 아니면 그런 정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언사나 그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함께 얽혀 가지고 분주하게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잘못되거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붕종이사, 그러니까 이 붕이라는 것은 친구 붕자인데 여러 가지를 뜻하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또 아니면은 관련된 모든 단체나 그런 기관이나 매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와가지고 너한테로 와서 더 그 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전부 같이 다 흐트러진다, 전부 다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공자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뒤에 계사전에 요 효 하나를 따로 풀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로 모여서 가더라도 가는 길은 다 다르죠. 가는 길은 다 다르고 결국 이루어지면은 하나로 뭉치는데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 그 생각은 100이면 100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공자는 말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무엇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나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방법이 다르더라도 그걸 다 고루 청취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것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이런 뜻에서 추진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소?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이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손효가 둘이죠. 하나, 둘. 그리고 관효가 하나. 여러 강호재연 분들 중에 학설도 많고 한데 일설에는 이 관효가 왕성하게 발동해도 이 손효가 왕하면, 또는 관효가 여러 개고 그렇더라도 손효가 하나만 있어도 그게 왕성한 기운을 띄우면 아군이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벌써 대세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 관효가 피장, 상대편 장수이죠. 상대편 장수가 실력이 있어요. 이렇게 실력이 있어요. 녹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먼저 응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요 트럼프에 있는 자리를 화극금을 했어요. 여기 오화고 여기가 신금이에요. 그 불이 쇠를 녹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고 났더니 요 손효 둘이 똑같이 물의 기운으로 천을 기운까지 붙어가지고 바로 되돌아 쳤습니다. 이걸 회두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두극을 치니까, 그것도 하나 둘이나 되돌아 치니까 벌써 전세는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요 해자하고 해자가 같은 돼지 해자입니다. 보통 어느 해년에 났다 하면은 돼지띠라고 하죠. 그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둘이 있으면 서로 형때입니다. 형때는 것은 감옥살이를 하는 형자죠. 그 작게는 뭐 피부를 벗기는 그런 형벌을 내리는 그런 형자고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서로 형때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천을 귀인이 붙어서 그거는 큰 문제 없이 알력으로만 존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효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에는 또 귀인이 붙어 있네요. 그런데 다섯 번째 효는 복병입니다. 복병은 이것이 귀인이 붙은 덕에 이 복병이 우리 편을 말하자면 트럼프 편을 말하자면 미국 편에 도움이 되는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효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효는 바로 응효, 시진핑이 앉아있는 문서효죠. 이 5효에서는 주공 말씀이 이게 잔등인데 잔등까지, 그러니까 전신, 상반신, 잔등까지 다 감응을 시키면은 후회가 없겠다, 그런 것이죠. 여기 발가락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아리, 다리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상반신까지 다 감응을 시키니 그렇게 한다면 후회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을 풀어서 공자는 지말야라고 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지말이라는 것은 이 본말이 전도됐다 할 때 그 말 있죠. 그러니까 뜻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말에 있느냐, 말이라는 건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다 했을 때 그 말이 적절한 그 비유가 되는데, 그 말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태소녀죠. 그리고 태소녀의 중심에는 이 형효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진핑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태소녀가 시진핑의 권내에 있고, 바로 시진핑이 그 뜻이 말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뜻으로 말해 중점을 못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아둔해서도 다른 뜻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만 소녀의 순박성이라는 거죠. 시진핑이 그만큼 순박한 마음으로 그냥 말단에 그런 것을 잘못 협상을 하거나 손해를 보면은 그 나라 인민들의,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에 큰 해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순박하게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진핑의 자리로 돌아가면 주공이 말하기를 상륙,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음효라는 뜻이죠. 요거는 볼타구니, 그리고 요거는 광대뼈, 그리고 혀입니다. 처음이 광대뼈, 이게 볼, 여기로 갈라져 있죠. 요 머리혈 옆에 이 협자가 있죠. 이게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양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혀설자가 되고, 요거는 보자, 광대뼈 보자. 그래서 광대뼈하고 볼과 혀까지 전부 다 감응을 시키니 그 모두 끝까지 온몸을 감응을 시켰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공자는 이거를 풀어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처음에 건넨 하나의 말수가 시진핑의 끝에 그 구설을 통해서 나오기를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잘 감응이 되었다는 뜻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그렇게 험악하지만은 않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웅대한 가슴에 의해서 시진핑을 마치 그 사춘기 때 소년이 소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진핑도 순박한 마음으로 응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궤를 잘 풀이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